그다음에 우병우 출석해서 째려볼 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참, 야, 잔인하게 보인다. 어떻게 예상했어요? 우병우가 오면은 네. 뭐라고 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자들이 있었나? 사실 질문을 만들면서 우병우가 맞아. 지금까지 뭐 검찰에 이렇게 출석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말 없이 그렇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예. 말만 반복하다가 예. 갔었는데 우병우 수석 같은 반응은 전혀 예상을 못했었고 이제 우병우 수석을 잘 아는 저희 선배의 말에 따르면 되게 당연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그렇죠, 듯한 맞아. 예, 그거지. 그런 걸 보일 때 원래 친한 기자들한테도 그런 눈빛을 가끔 보였대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거나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라는 표정이 딱 선천성 아나무인이기 때문에 그자는 어. 뭔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그게 말이야 뭐야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거든 사람을. 그러니까 아, 그런 표정이 원래 있어요? 예, 원래. 대학 때도? 예, 그럼. 선천성 아나무인이라니까 진짜. 선천성 아나무인. 근데 청와대에서도 일관됐었다고 그 주변 청와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예. 청와대에서도 건방지다는 예. 얘기를 다른 수석들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되게 조금 거칠게 하고. 아, 말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말투가 일단 짧고 그다음에 손바닥이 짧구나. 말투가 짧고 눈빛이 아주 불손하고. 별종이야 그런 거 보면 진짜. 아니 이때까지 진짜 뭐 거칠 거 없이 살았잖아요. 시험 보는 시험마다 빨리빨리 다 붙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다음에 뭐 결혼할 때 되면은 또 돈 많이 싸들고 와서 줄 서는 사람들하고 하나 골라가지고 하고 그 안에서 지 나름대로 보직도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또 촌 출신이다 보니까 더 떠받들잖아요. 같은 영화 감독이라도 서울 출신 영화 감독을 하면은 뭐 서울에서는 그런 애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전주 같은 데서 영화 감독 나오면 사람들이 막 오 감독이야 막 이러거든. 기억에 하면 그럼요. 그거 완전 다르죠. 예. 차원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 또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드러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거기도 네. 자기의 그 잘남을 그렇죠. 진경준처럼. 거기도 진경준하고 좀 틀려요? 비슷하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좀 더 나쁘죠.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느낌으로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날 사실은요. 그게 제가 궁금했거든. 우병우가 포토라인에 쓰면 어떻게 할까. 네. 나는 솔직히 절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네. 틀림없이 저기서 한번 건방 떨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답변하는 게 검찰이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내가 대답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고 갔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덤을 판 거지. 그렇죠. 예. 나와서도 똑같았잖아요. 나올 때도. 그걸 그렇죠. 본 우병우 검사 같은 경우는 네.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찰 내에서 능력은 있지만 네. 후배 검사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못 받는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평이 약간 갈리는 게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약간 능력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우병우랑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이제 의외로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왜냐면 결정을 빨리빨리 해주고 이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제 후배 입장에서는 편하다. 편하죠. 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제 같이 일하는 검사도 있고 이제 밖에서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예. 이제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이제 거칠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안 좋게 평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죠. 예. 적이 많죠.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이제 특별감찰반 민정수석 산하에 거기 압수수색도 했단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거예요. 음. 왜 김기춘 조사 안 하지? 네. 우병우 왜 안 치지? 네. 그 김기춘하고 우병우가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고 네. 공모고 네. 안봉근 이재만은 또. 안봉근 이재만 요 네 명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제일 증폭이 돼 있거든요. 네. 왜 미적미적거리고 있어요 검찰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그러니까 지시를 받아서 그걸 이행한 사람들에게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는 그 옆에서 그걸 방관하고 조장한 사람들이 사실 핵심이 저희가 봤을 때는 김기춘과 이제 우병우라고 예. 생각하는데. 안봉근 이재만 거기도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늘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다 부를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라 혐의가 나와야 된다. 혐의가 나와야 부를 수 있다라는 점을 사실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검찰의 입장은 김기춘 오늘도 뭐 수사하지 않냐, 부를 생각 없냐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
이제 다만 우수석 같은 경우, 우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지난주 23일,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압색을 갔을 때도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갔을 때도 이제 검찰이 특정 자료를 찍어서 그 자료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병우한테 가서. 네, 그 감찰 반실에 가서, 그러니까 그 자료가 추정되기로는 최순실과 관련해서 감찰을 벌이고도 그 조처를 취하지 뭉개버린 거.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찍어서 갔다. 그거를 저기 정확히 말하자면 민정수석실에 있는 그 특감반 사무실을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막 헷갈리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만 딱 처음에 속보가 딱 뜨니까 네. 그러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간 줄 알았거든. 네.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했죠. 그러니까 야 지난주에는. 민정수석실을 치니까 그래서 최재경이 사표를 냈구나 이렇게까지 또 생각하는 사람도 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 산하에 특감반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바깥 사무실을 쓰고 이걸 조홍천 의원이 설명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석수 사무실을 또 가서 압수수색했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알려줘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죠. 예. 지금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압수수색을 한 곳은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 예. 경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 예전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은 산하에 예. 그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기도 하지만 공직자 비위 감찰을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어디 가가지고 뭐 얻어먹고 다니고 뇌물 받아먹는 것 같다 아니면 업자랑 맨날 골프 치러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잖아 민간인들을. 그러니까 외부 사무실을 항상 씁니다. 예. 예전에는 외교부 청사에도 사무실을 네. 하나 쓰고 있었고 지금 창성동 별관에 이제 있는 건데 거기를 가서 턴 거고 특별감찰반에는 이제 통상 검찰에서 파견 나온 부부장 검사급이 특감 반장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게 이제 예전 같으면 사정비서관 밑에 있거나 네. 지금 같으면 민정 이비서관 밑에 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비위 감찰 조사를 하는 데고 이석수 씨가 했던 그거는 특별 감찰관이잖아요. 네. 특별 감찰관은 그거는 이제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 예. 이런 거에 대한 비리를 감찰하는 별도의 기관이고 완전히 그렇죠. 네. 이걸 이제 그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비처 네, 하자고 하니까 네. 이걸 네. 만든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길 치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니까 네. 우병우 혐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갈 때 우병우와 필요한 특정한 자료 내지 혐의를 가지고 가서 그걸 내놔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성과는 있었어요? 아마 그 자료를 당연히 이제 받아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우전 수석도 이제 검찰에 곧 소환될 것으로. 네, 이제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아마 좀 이르면 그러니까 다음 그거 주에. 말고 네. 또 나온 게 변호사 수임 관련해서 네. 뭐 탈세한 게 있다 이런 네, 거 그건 나왔고. 본인도 인정을 한 사실이라서. 예. 네. 이 건 갖고 그 구속 여부나 조사 여부가 결정이 되죠. 네, 이 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네. 압수수색한 거. 네. 예.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네. 직접 관여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최순실을 조사하고 덮었다는 거 아니야, 핵심 네. 내용이. 네. 그리고 최순실이 국정농단하는 그 상황에 중심의 어느 부위에 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우전 수석이 지금 받고 있는 주요한 거는 우전수석이라 그러면 아예 기분 나쁘니까 우병우라 그래요. 우병우가 우병우 믿지 않는 게 다행이지 뭐. 우병우가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우병우 수석도 당연히 우병우도 당연히 이제 최순실을 알았을 것이고 예.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사실을 덮었다라는 그 혐의가 주된 혐의고 이제 이 사실 공소장에도 보면 청와대에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응한 비슷한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전 수석이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본인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지만은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하고 이걸 덮으려고 했던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주된 수사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롯데 70억 돌려준 부분 예. 그게 크죠. 우병우가 네. 안종범한테 알려줬다고 지금 네. 추측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병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여서 일단은 뭐 그 주된 혐의에서 이제 점점 가지로 뻗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안종범 입장에서도 네. 우병우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현재.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예. 우병우가 제대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진술을.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네. 안종범은 그 내부에 있을 때도
우병우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종범은 어떻게 보면 완전 하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허드렛 심부름 다 한 거잖아. 예. 그리고 착실해가지고 또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 사람은 그 경제 관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실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 골방에 틀어 앉아가지고 메모왕. 메모 보면서 하루 종일 전화하는 게 일이래 그 사람은. 아. 이거 시켰는데 이거 좀 하세요. 이거 시켰는데 이거 좀 하세요. 그거만 한대. 그러니까 안종범이 그러고 있을 때 모르긴 해도 아마 안종범도 수석이었지만 네. 우병우가 볼 때는 정말 우스웠을 거야. 그러니까 우병우는 위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 안종범은 그야말로 실무자급에서 전화 때리는 사람이니까 우병우가 같은 수석이어도. 같은 수석이어도 근데 나이는 안종범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수석이라고 앉았을 때 우병우가 안종범을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절대 보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그거에 한 맺힌 대표적인 사람이 안종범보다도 김재원. 그렇죠. 정무수석. 네, 김재원은 대학교 대학 자업 동기면서 같은 검찰 출신인데 진짜 우병우 입장에서는 김재원은 사람도 아니거든. 아. 지하고 같은 학번이라는 걸 쪽팔리게 생각할 거야 우병우가.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렇게 김재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뒤로 들리는 얘기가 이거는 검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김재원이 자기는 정말 몰랐다. 최순실을. 어. 그렇지. 그만큼 무능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바보였는데 명색이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야. 전혀 몰랐는데 지도 모르고 실장도 모르고 그러는 사이에 뒤에서 해먹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어떤 낭패감이 상당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쪽팔리는 게 김재원일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청와대에 있었으면서. 나는 김재원이 찔렀을 가능성도 많다고 봐. 검찰에. 아, 네. 검찰에? 네. 그럼 이 방송을 듣고 김재원이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으쓱으쓱하고 다니는 아니 거야? 김재원한테도 한 칼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개무시당하고 살았다는 머리 얘기 딱 벗겨져가지고 돌았잖아요. 맨날 그렇게 살아. 예. 김무성 앞에 갖고 조폭 똘마니 같이 형님 살려주세요. 이거 예. 한 걸로도 됐는데 우병우는 동기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도. 아 근데 예를 들어갖고 네. 김재원이 이렇게 순하게 생겼으면 모르는데 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맞박 툭 튀어나와갖고 눈 부라리면서 마치 엄청 센 것처럼 하고 난 거기가 실세인 줄 알고 거기에 사면 복권 줄 대려고 인생 될 뻔했어 라고 들었잖아요 나한테 사석에서 그러니까요. 정모식이 의원이 야 여기가 실세니까 우리 그쪽으로 한번 줄을 대자 그래갖고 만날라 그랬다니까 김재원 수석을 나름 김재원도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무시당했으니 예.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병우는 가는데 김기춘은 이춘과 이제 우병우라고 예. 생각하는데 안봉근 이자만 거기도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늘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다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혐의가 나와야 된다. 혐의가 나와야 부를 수 있다라는 점을 사실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검찰의 입장은 김기춘 오늘도 뭐 수사하지 않냐, 부를 생각 없냐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 이제 다만 우수석 같은 경우, 우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지난주 23일,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압색을 갔을 때도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갔을 때도 이제 검찰이 특정 자료를 찍어서 그 자료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병우한테 가서. 네, 그 감찰 반실에 가서, 그러니까 그 자료가 추정되기로는 최순실과 관련해서 감찰을 벌이고도 그 조처를 취하지 뭉개버린 거.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찍어서 갔다. 그거를 정확히 말하자면 민정수석실에 있는 그 특감반 사무실을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막 헷갈리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만 딱 처음에 속보가 딱 뜨니까 네. 그러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간 줄 알았거든. 네.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했죠. 그러니까 야 사람들은. 민정수석실을 치니까 그래서 최재경이 사표를 냈구나 이렇게까지 또 생각하는 사람도 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 산하에 특감반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바깥 사무실을 쓰고 이걸 조홍천 의원이 설명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석수 사무실을 또 가서 압수수색했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 네. 그걸 구분해서 알려줘야 네. 돼.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죠. 예. 지금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압수수색을 한 곳은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 예. 실. 경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 예전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은 산하에 예. 그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기도 하지만 공직자 비위 감찰을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어디 가가지고 뭐 얻어먹고 다니고 뇌물 받아먹는 것 같다 아니면 업자랑 맨날 골프 치러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잖아 민간인들을. 그러니까 외부 사무실을 항상 씁니다. 예. 예전에는 외교부 청사에 알람을 그렇죠. 진경준처럼
거기도 진경준하고 좀 틀려요? 비슷하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좀 더 나쁘죠. 음. 이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는 느낌으로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날 사실은요. 그게 제가 궁금했거든. 우병우가 네. 포토라인을 쓰면 어떻게 할까. 네. 나는 솔직히 절대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네. 틀림없이 저기서 한번 건방 떨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답변하는 게 검찰이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내가 대답해 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뜨갑시다 이렇게 네. 하고 갔잖아.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덤을 판 거지. 그렇죠. 예. 나와서도 똑같았잖아요. 나올 때도. 그걸 그렇죠. 본 후, 아니, 그 우병우 검사 같은 경우는, 네.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찰 내에서 능력은 있지만 네. 후배 검사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못 받는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평이 약간 갈리는 게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약간 능력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우병우랑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네. 이제 의외로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왜냐면 결정을 빨리빨리 해주고 이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제 후배 입장에서는 편하다. 편하죠. 편한 아.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제 같이 일하는 검사도 있고 이제 밖에서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예. 이제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이제 거칠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안 좋게 평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죠. 예. 적이 많죠.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이제 그 특별감찰반 민정수석 산하에 거기 네. 압수수색도 했단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거예요. 음, 왜 김기춘 조사 안 하지? 네. 우병우 왜 안 치지? 네. 그 김기춘하고 우병우가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고 네. 공모고 네. 안봉근 이재만은 또. 안봉근 이재만 요 네 명에 네.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제일 그 증폭이 돼 있거든요. 네. 왜 미적미적거리고 있어요 검찰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그러니까 지시를 받아서 그걸 이행한 사람들에게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는 그 옆에서 그걸 방관하고 조장한 사람들이 사실 핵심이 저희가 봤을 때는 김한 비슷한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전 수석이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본인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지만은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하고 이걸 덮으려고 했던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주된 수사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롯데 70억 돌려준 부분 예, 그게 크죠. 우병우가 네. 안종범한테 알려줬다고 지금 네.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병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여서 일단은 뭐 그 주된 혐의에서 이제 점점 가지를 뻗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안종범 입장에서도 네. 우병우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현재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예. 우병우가 제대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진술을.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네. 안종범은 그 내부에 있을 때도 우병우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종범은 어떻게 보면 완전 하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허드렛 심부름 다 한 거잖아. 예. 그리고 착실해가지고 또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 사람은 그 경제 관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실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 골방에 앉아가지고 메모왕. 메모 보면서 하루 종일 전화하는 게 일이래 그 사람은. 아. 이거 시켰는데 이거 좀 하세요. 이거 시켰는데 이거 좀 하세요. 그거만 한대. 그러니까 안종범이 그러고 있을 때 모르긴 해도 아마 안종범도 수석이었지만 네. 우병우가 볼 때는 정말 우스웠을 거야. 그러니까 우병우는 위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 안종범은 그야말로 실무자급에서 전화 때리는 사람이니까 우병우가 같은 수석이어도. 같은 수석이어도 근데 나이는 안종범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수석이라고 앉았을 때 우병우가 안종범을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절대 보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그거에 한 맺힌 대표적인 사람이 안종범보단 또 김재원. 그렇죠. 정무수석. 네, 김재원은 대학교 대학 동기. 동기면서 같은 검찰 출신인데 진짜 우병우 입장에서는 김재원은 사람도 아니거든. 아. 지하고 같은 학번이라는 걸 쪽팔리게 생각할 거야 우병우가.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렇게 김재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뒤로 들리는 얘기가 이거는 검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김재원이 자기는 정말 몰랐다. 최순실을. 어. 그만큼 무능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바보였는데 그래도 사무실을 네. 하나 쓰고 있었고 지금 창성동 별관에 이제 있는 건데 거기를 가서 턴 거고 특별감찰반에는 이제 통상 검찰에서 파견 나온 부부장 검사급이 특감 반장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게 이제 예전 같으면 사정비서관 밑에 있거나 네. 지금 같으면 민정 2비서관 밑에 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비위 감찰 조사를 하는 데고 이석수 씨가 했던 그거는 특별 감찰관이잖아요. 네. 예. 특별 감찰관은
그거는 이제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 예. 이런 거에 대한 비리를 감찰하는 별도의 기관이고 완전히. 그렇죠. 네. 이걸 이제 그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비처 네, 하자고 네, 하니까 네, 이걸 그 네. 만든 거고. 음.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길 치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니까 네. 우병우 혐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갈 때 우병우와 필요한 특정한 자료 내지 혐의를 가지고 가서 그걸 내놔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성과는 있었어요? 아마 그 자료를 당연히 이제 받아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우전 수석도 이제 검찰에 곧 소환될 것으로. 네, 이제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아마 좀 이르면 그러니까 다음 그거 주에. 말고 네. 또 나온 게 변호사 수임 관련해서 네. 뭐 탈세한 게 있다 이런 네, 거 그건 나왔고. 본인도 인정을 한 사실이라서. 예. 네. 이 건 갖고 그 구속 여부나 조사 여부가 결정이 되죠. 네, 이 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네. 압수수색한 거. 네. 예.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네. 직접 관여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최순실을 조사하고 덮어대는 거 아니야, 핵심 네. 내용이. 네. 그리고 최순실이 국정농단 하는 그 상황에 중심의 어느 부위에 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우전 수석이 지금 받고 있는 주요한 거는 우전수석이라 그러면 아예 기분 나쁘니까 우병우라 그래요. 우병우가 우병우로 믿지 않는 게 다행이지 뭐. 우병우가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우병우 수석도 당연히 우병우도 당연히 이제 최순실을 알았을 것이고 예.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사실을 덮었다라는 그 혐의가 주된 혐의고 이제 이 사실 공소장에도 보면 청와대에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응 그다음에 우병우 출석해서 째려볼 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참, 야, 잔인하게 뭐. 어떻게 예상했어요? 우병우가 오면은 네. 뭐라고 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자들이 있었나? 사실 질문을 만들면서 우병우가 네, 맞아. 지금까지 뭐 검찰에 이렇게 출석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말 없이 그렇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예. 말만 반복하다가 예. 갔었는데 우병우 수석 같은 반응은 전혀 예상을 못했었고 이제 우병우 수석을 잘 아는 저희 선배의 말에 따르면 되게 당연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그렇죠, 듯한 맞아. 예, 그거지. 그런 걸 보일 때 원래 친한 기자들한테도 그런 눈빛을 가끔 보였대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거나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라는 표정이 딱 선천성 아나무인이기 때문에 그자는 어. 뭔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그게 말이야 뭐야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거든 사람을. 그러니까 아, 그런 표정이 원래 있어요? 예, 원래. 대학 때도? 예, 그럼. 선천성 아나무인이라니까 진짜. 선천성 하나면. 근데 청와대에서도 일관됐었다고 그 주변 청와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예. 청와대에서도 건방지다는 예. 얘기를 다른 수석들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되게 조금 거칠게 하고. 아, 말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말투가 일단 짧고 그다음에 손바닥이 짧구나. 말투가 짧고 눈빛이 아주 불손하고. 별종이야, 그런 거 보면 진짜. 아니 이때까지 진짜 뭐 거칠 거 없이 살았잖아요. 시험 보는 시험마다 빨리빨리 다 붙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다음에 뭐 결혼할 때 되면은 또 돈 많이 싸들고 와서 줄 서는 사람들하고 하나 골라가지고 하고 그 안에서 지 나름대로 보직도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또 촌 출신이다 보니까 더 떠받들잖아요. 같은 영화 감독이라도 서울 출신 영화 감독을 하면은 뭐 서울에서는 그런 애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전주 같은 데서 영화 감독 나오고 사람들이 막 오, 감독이야 막 이러거든. 기억에 가면. 그럼요. 그거 완전 다르죠. 예. 차원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 또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드러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거기도 예. 자기의 그